YCC가 0.25에서 0.5로 확대되었다라고 하는데 0.25에서 0.5로 확대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을 조정했다고 하는데 뉴스에서는 자,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한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이제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을 하면서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그 아베노믹스는 무제한으로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시장에다가 팍팍 풀어 넣겠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이제 인위적으로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언제부터? 2013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시키고 돈 막 금리도 막 제로 금리로 가고 근데 그런 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로다 하루이코 씨였어요. 이분이 지금 일본 어 은행 총재인데 2013년도에 취임하셔서 여기는 임기가 5년이에요. 그래서 중임해가지고 2024년 퇴임 예정입니다. 지금 나이를 보시면 78세입니다. 78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한 번 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일본 국채가 0.5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이상 나오면은 일본에서 다 사준다는 얘기죠. 예. 국채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전체 국채 뭐 30년짜리 한번 볼게요. 30년짜리. 30년짜리 보시면 이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1.3에서부터 1.6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일본은 국채 10년짜리는요. 이전까지 그 전까지는 0.25에서 사버렸어요. 0.25가 넘어가면 일본에서 그냥 일본 은행이 사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왜?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채권 금리잖아요. 국채라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국채 금리가 뜨면 이제 다른 그 회사채 같은 금리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낮춰 놓은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 0.25%, 25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0.5%까지 트레이딩을 허용한 거죠. 0.5가 넘어가는 거는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사겠죠. 국채 매입을 계속 하겠죠. 근데 0.25에서 사던 거를 이제 물러선 거죠. 어떤 그 일본 내부의 어떤 그 뭔가 이제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일본도 금리를 자유롭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금리를 자유롭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보시다시피 금리라는 것은 돈을 빌려 쓴 거에 대한 대가거든요. 근데 일본은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1255조 억 엔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1경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일본 국민 1인당 한 1억이 넘는 부채를 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오른다?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우리도 비슷한 그런 걸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 아파트 대출한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2%일 때 내던 금액하고 금리가 5%, 6%가 올라가면서 내는 이자 비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빚을 계속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이자가 감당을 못하는 수준으로 올라갈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모두 사주겠다. 근데 기준금리가 이제 0.1%예요. 0%죠, 거의. 자, 그거니까 거기서 0.25로 넘어가는 애를 다 사주다가 아까 보셨듯이 이제는 0.5까지 후퇴를 해준 거예요. 실제로는 살짝 약간의 금리 인상 효과가 발생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된 거고 된 이유를 봤더니 이제 일본 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여기에 넘어갈 때마다 다 사다 보니까 국채를 뭐 50%나 들고 있는 그 국채 전체의 50%를 일본 은행이 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좀 문제 아닌가라는 이제 비판도 있었고 그 결과로 여기가 지금 발표 지점이었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수직 상승해 버렸어요. 미국 국채도 같이 올랐습니다. 자, 이것도 150원까지 가던 거. 자, 150 가던 거. 달러 강세에서 지금 달러 약세로 돌아섰어요. 달러 약세로 돌아섰어요. 다시 말하면 이번에는 엔화 강세가 된 거죠. 엔화 강세가. 그래서 이번에 0.25%에서 0.5% 고작 0.25% 올린 거 가지고 막 그러다 쇼크다 뭐다 하면서 막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낮은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낮은 금리를 가지고 돈을 빌려갖고 해외 채권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거는 투자 주체는 보통 헤지 펀드고요. 헤지 펀드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다가 이제 위기가 오면 어떡해야 됩니까? 또는 뭐 손실이 엄청 커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집을 나가서 돌아다니던 그 앤들이 집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놀던 앤들이 다시 일본으로 쫙 들어갑니다. 자, 보통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볼게요. 일본 지금 보시면 이게 JPY 이제 차트인데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잘 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게 쭉 하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2008년도죠. 위기 상황이 왔다는 거죠. 위기 상황이 오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중단이 되고 급속도로 이제 올라가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보니까 이게 뭐 거의 한 700원 하던 게 1640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돈은 가치가 없어지고 일본 돈은 엄청나게 가치가 높아지는. 왜? 금융 시스템 위기이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시면 지금 최근에도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내려가다가 지금 일본 은행에서 구로다 총재가 우리 조금만 뭐 올릴게 했는데 갑자기 하고 이렇게 발작 반응을 일으키는 게 딱 하나예요. 아, 캐리 트레이드 끝났구나. 이런 생각 가진 사람도 있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블로그에다가 950원 이하에서 한번 잡아보라고 했는데 950원 이하에 잡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실력자들이시고 950원까지 올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 좀 고민해 봅시다. 다음에 저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다음번에는 요거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